안녕하세요. 상하이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범사 감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8월 영상을 편집해 봤는데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좋은 일로 이사를 한 건 아니라서 그때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끝내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좀 더 신중해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해보자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전 집에 한참 더운 8월 달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명도성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된지라 원래 잔고장이 잦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집에 방문하신 수리기사와 집주인과의 비용이 협상되지 않아서 수리기사가 교체되었고, 두 번째 수리기사님 역시 집주인과의 협상이 되지 않아 결국은 처음 온 기사님에게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기사님께서 방문하시기로 한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고 기다려야 했지만 기사님께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집에 방문을 하셨지만 또다시 수리를 위한 부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또다시 부품을 받아서 수리하기 위한 방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 약속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더운 여름방학 동안에 작은 방 에어컨 하나로 하루 종일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기사님께서 부품을 배송받아 여차저차 해서 에어컨을 수리하고 떠났음에도 또다시 에어컨의 컨트롤 스크린에 알 수 없는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하고 또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중개인에게 다시 에어컨이 멈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중개인은 저희에게 에어컨 수리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고, 에어컨을 끄거나 다시 켜고 싶을 때에는 집안의 전체 전기를 차단하는 두꺼비 집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리셋해서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이었지만 이미 2주 동안 기사를 기다리고 또 더위에 지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에어컨이 필요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두꺼비집 스위치를 끄고 켜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집 두꺼비집이 일반적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판자로 대충 간이로 만들어 놓은 2층 다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도 에어컨이 오작동할 때마다 두꺼비집을 다시 껐다 켜기 위해서 저희는 그 다락에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매일 하루에도 스위치를 끄고 켜다가 결국에는 두꺼비집에 합선이 되어서 저희 집에 있던 냉장고와 커피 머신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서 저희는 더 이상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집을 옮기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과의 악연이 끝이 아니라 집주인은 저희에게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미리 냈던 월세는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적지 않은 금액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에어컨 수리가 제때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되지 않고 두꺼비 집의 위치도 너무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그 두꺼비 집 때문에 합선이 돼서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에 불이 나서 버리게 돼, 또 집을 옮기겠다고 하니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미리 낸 월세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연속적인 상황에서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 달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덥고 습한 상하이의 여름을 에어컨 없이 아이와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버틴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고도 남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를 진행을 하였고, 남편과 서로 많은 대화와 하소연 속에서 중국 집주인 또한 어쨌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저희에게 보증금과 선납한 월세를 돌려주지 않은 건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중간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잘 조율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아파트들은 연식이 오래된 곳이 많다 보니 살다 보면 항상 고쳐야 하는 부분들은 발생을 했었습니다. 수리를 중개인에게 요청을 하면 한국 정서를 잘 아시는 중개인 분들께서는 중간에서 수리 기사님을 푸시하시기도 하고 또 일 처리가 잘 끝났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결국 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사용하던 가전에 불이 났고 또 에어컨이 여름 내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저희의 입장을 상대방 주인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저희 중개인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중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베이나 홍텐루 쪽에서 집을 구하실 때에는 한국인 손님을 많이 접해본 그런 중개인 아니면 차라리 한국분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이 중국이라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타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저희와 안 맞았던 거지 국가나 그 나라 전체의 사람이 문제라고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어느 국가에서든 집을 구해서 세입자로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또는 속상한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타국에서 한국인 세입자로서 나라의 망신이 되지 않기 위해 좀 더 신경 써서 행동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